안녕하세요, A코치입니다. 자, 몇몇 분들께서 저에게 Q&A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너무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그걸 조금 정리하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 조금 기다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물어봐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하는 타임을 가져보겠습니다. 빠밤. 왜 애기코치냐?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요. 애기코치는 제가 스스로 지은 별명은 아니고 예전에 신도림에서 같이 운동을 진행했었던 분들이 지어주신 별명입니다. 아무래도 얼굴은 귀염귀염한데 몸은 그렇지 않다 라고 해서 지어주신 별명이 아닐까요? 보고 계신가요, 신도림 분들? 그리고 스스로 귀엽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이거는 조금 답변을 하기 싫었던 질문인데요. 제 애기코치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남자분들이 99%더라고요. 꺼져! 네, 여자분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걸로. 저희 키와 몸무게 그리고 인바디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제 키는 180보다 조금 아래, 그리고 175보다 조금 아래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몸무게는 지금 다이어트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79kg에서 80kg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준비나 아니면 바디 프로필을 촬영할 때는 66에서 67kg까지는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바디 체성분은 근육량은 40kg 정도 가지고 있고요. 체지방은 항상 11%에서 12%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21살 때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팔굽혀펴기도 하기 싫어하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체대에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흥미를 느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나름대로 꾸준하게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몸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제 채널에 라이프에이드랑 피지컬 갤러리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스트레칭이나 맨몸 운동 그리고 체형 교정에 대해서 많은 영상을 이미 찍어놨고요.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상들, 좋은 정보들이 꾸준히 올라갈 테니까 구독 많이 눌러주셔서 그쪽에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스트레칭과 맨몸 운동 같은 영상은 꾸준하게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죄송한 거는 제가 촬영을 하면서 정말 생각보다 무표정으로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하고요. 다음부터 촬영이 있을 때는 조금 웃으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형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평소에 이상형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정인선 배우랑 조보아 배우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있는데요. 그 두 분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니까 눈이 크고 이쁜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짓궂은 질문이었는데요. 남자분들이 근육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가벼운 터치를 하는 거는 저는 환영이고요. 근데 그 손 모양이 조금 중요하겠죠. 자, 여자분들도 환영. 저는 제 피부가 좋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따로 관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한번, 자기 전에 한번 세수를 하고 그냥 간단한 로션 하나만 바르고 있습니다. 따로 관리를 하진 않아요. 저는 운동 말고는 다른 취미로 클래식을 들으면서 독서를
이 뭔 개소리야!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을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주변의 이쁜 경치들을 보면서 신나게 달리면 되게 기분이 좋고 힐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라이딩 하는 취미를 가져보는 건 어떠실까요? 구독자 10,000명이라는 거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저는 돈이나 인기에 정말 전혀 욕심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그냥 재밌게 소통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지금의 큰 관심만으로도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각각 부위에 좋고 꼭 필요한 운동들이 되게 많은데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은 가슴 운동은 저는 벤치프레스, 그리고 어깨는 덤벨을 이용해서 덤벨 숄더 프레스, 그리고 등 운동 같은 경우는 턱걸이, 풀업, 그리고 하체 운동 같은 경우는 스쿼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 이유는 관절을 많은 관절을 사용해서 하는 운동이 좀 더 효과적으로 근육을 크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어깨 운동을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거울을 봤을 때나 운동을 하면서 가장 좋아 보이고 뭔가 잘 된다 라고 생각하는 운동을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깨 운동을 나름대로 정말 집중해서 잘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러면서 저만의 좀 꿀팁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운동을 싫어하고 편식하면서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저는 몸이 좋다는 소리보다는 운동 진짜 잘한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한 동작 한 동작에 집중을 하면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바디 프로필 같은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제대로 마음을 먹고 시작하셨다면 그때 운동할걸, 그때 그거 먹지 말걸, 이렇게 끝났을 때 후회가 남는 결과가 아니라 나 진짜 열심히 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순간순간을 참아주시면은 결국에는 되게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실질적인 팁이라고 하면은 개인 SNS나 아니면은 이렇게 지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나 다이어트 한다, 나 바디 프로필 준비 중이다 라고 뻥뻥 소문을 내면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도 그 점을 인지하고 유혹의 손길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요? 자, 제 생각에는 복근 운동 같은 경우는 하루 날 잡아서 20분, 30분, 1시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10분, 15분 하루에 이 정도씩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복근 운동은 타바타 운동 형식을 되게 선호해요. 복근 운동을 하다가 세트가 끝나고 잠깐 쉴 때 누워있게 되면은 그만하고 싶은 느낌이 되게 크게 들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탁탁탁 운동을 진행하면서 상복근, 하복근, 그리고 옆구리, 외복사근까지 함께 세트로 구성을 해서 타바타 형식으로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골반이 틀어져서 스쿼트를 할 때 좀 뒤틀림 현상을 느끼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정확한 자세로 스쿼트를 진행하기 조금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중량에 대한 욕심은 내려놓고 거울이나 아니면 파트너랑 같이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자세가 조금 완만해지고 보완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전후로 꼭 스트레칭 적어도 20분은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몸에 열을 좀 낸 다음에 쭉쭉 근육을 이완시킨 다음에 운동을 진행하시면은 골반이 조금 틀어지신 분들도 조금 운동 수행 능력에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키는 크고 덩치는 큰데 팔이 얇다? 팔이 약점이라는 거겠죠. 자, 각각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위가 한두 가지씩 있을 텐데,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위는 하루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은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팔 같은 경우는 2두근과 3두근, 주동근과 기랑근을 한 세트로 묶어서 진행하는 슈퍼 세트나 아니면 3가지, 4가지 동작을 한 세트로 묶어서 진행하는 컴파운드 세트나 자이언트 세트로 진행을 하시면은 좀 더 약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팔 운동 스페셜로 한번 찾아뵐 테니까 기대하고 계세요. 프레임이 넓어진다. 아무래도 역삼각형의 모양의 몸을 가지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넓어지고 싶다 라고 말하실 것 같은데, 뭐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광배근 운동을 조금 열심히 해주시면은 그래도 프레임이 넓어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광배근 운동에는 저는 턱걸이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턱걸이를 할 때 그래서 짧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길게 늘려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자극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턱걸이를 할 때 맨몸으로 아무래도 좀 제한 사항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턱걸이, 풀업 밴드나 아니면 파트너랑 같이 함께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운동을 하는 날이어도 하루에 10개씩 5세트 정도는 숙제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꼭 진행을 해주시면은 아주 좋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허리가 얇아지고 배가 좀 줄어들기 위한 습관이라고 하면은 태생적으로 허리 두께는 두꺼운 사람과 좀 얇은 사람이 조금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요.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허리를 줄이는 거는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광배나 아니면 상체 프레임을 넓힌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허리가 얇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가 줄어들기 위한 식습관으로는 우리 몸이 잘 때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오랜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면서 회복을 진행하는데, 이거를 방해하면서 자기 전에 야식을 먹게 되면은 자는 동안에도 계속 소화 기능은 활발하게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이 회복하는데 되게 방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야식을 줄이는 습관이 첫 번째고요. 한 번에 폭식을 하듯이 먹는 것보다는 정해진 일정량을 3번이나 4번 동안 나눠서 드시면은 배가 좀 줄어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운동을 하면서 체지방이 빠지거나 아니면 근육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정체기가 왔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SNS 이런 상에서 몸이 좋고 멋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보는 눈이 좀 높아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체기라고 딱히 느낄 정도가 없을 만큼 오로지 저한테 집중하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보다 한 단계 어떻게 하면 발전할지를 고민하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하고 식단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체기라고 느껴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되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멀리도 아니에요. 딱 한 발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하면은 정체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휴. 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좀 노잼인 스타일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저 애기 코치에게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유용하고 재밌고 편한 모습으로 다가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더 큰 관심과 사랑으로 저를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